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저 이 3D 파트 디자인을 마무리 지을 텐데요. 자, 전 시간에 이제 각각 파트를 메인, 그 다음에 어퍼를 뺐죠. 그리고 사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드 2를 만드는데요. Alt 엔터 해서 사이드 2로 명령을 했습니다. 자, 사이드 1과 사이드 2는 거의 같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묶음으로 취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인서트 여기 바디를 이용해서 사이드라는 Alt 엔터 해서 이름 바꿉니다. 사이드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add 사이드에 OK, 그 다음에 사이드 2도 add 사이드에 OK 해서 사이드 안에 사이드 1과 2를 동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를 add 해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자, 보면 메인에 패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remove 되어 있는 upper, 그 다음에 볼, 그리고 사이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가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해줘야 될 덩어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더했고 요거 더했고요. 나머지 얘하고 밑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보니까 치수가 위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같은 elongated 홀인데 장원이라고도 하죠. 자, 그게 R3짜리가 양측으로 13 되어 있는 간격이 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옆에서 보면 단면, 섹션 단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치수가 이 윗면 대비해서 offset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offset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어떤 면이나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노멀한 방향, 그러니까 수직한 방향으로 점들이 이동한 점들의 집합인 거죠. 자, 그러면 offset 3이라는 거는 여기 실제 봤을 때 이 면이에요. 이 면을 기준으로 offset 3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개념이 좀 틀리죠? 자, 여러분들 서피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이 면을 이용해서 offset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솔리드를 했을 때는 솔리드의 기능에서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이 면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remove, upper라는 오른쪽 클릭 define in the work 오브젝트를 하면 이 면을 offset 3 시키는 거죠. 그러면 솔리드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요. 솔리드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offset이라는 개념이 thickness라는 개념하고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을 하는데 보통 서피스를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어드밴스한 서피스를 배운 사람들은 offset을 그냥 자동으로 이 면을 이용해서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를 했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서피스로 작업할 수 있는 거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 솔리드로도 충분히 복잡한 형상을 구현해낼 수 있다. 정말 복잡한 형상은 힘들겠지만 기본적인 복잡한 형상들은 솔리드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퍼라는 덩어리가 있는데 이 어퍼라는 덩어리는 또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합니다. 카피를 하고요. 덩어리는 이 파트 안에 있죠. 그래서 이 파트 안에 오른쪽 클릭해서 놓을 텐데 페이스트가 붙여넣기입니다. 그런데 붙여넣기 중에 그냥 붙여넣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페이스트 스페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페셜이라는 거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as specified in the part document라는 거는 책에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그대로 하는 거를 part the specified in part document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하이드 한번 시켜볼게요. 얘는 이렇게 되면 똑같이 스케치가 있고요. 각각의 스케치가 따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리블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컨트롤 C, 컨트롤 V인 거죠. 그리고 딜리트 하겠습니다. 다시 페이스트 스페셜을 다시 해보면 as result with link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냥 결과만 덩어리만 복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with link입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 내가 아까 복사한 데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지금 보여드리면 굉장히 혼돈이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아까 복사한 어퍼를 수정을 하면 아까 이렇게 스케치를 수정을 하면 얘도 자동으로 따라서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의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스트 스페셜에서 그 as result를 그냥 하면 번개 표시가 있죠. 이 번개 표시라는 건 링크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얘에서 어퍼를 변경시켜도 변경이 안 돼요. 그냥 덩어리로서 그냥 쭉 남아 있는 겁니다.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퍼 다시 지우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변경돼도 같이 변경되는 거. 자, as result with link입니다. 오케이 하면 여기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면이 아니죠. 이 면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작업하려면 오른쪽 클릭 define in work object를 하고요. 그 다음에 thickness를 하나 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thickness를 아까 3이었죠. 3을 줍니다. 그럼 3이 더 오프셋 된 거죠. 자, 실제적으로 얘를 조금 과장되게 제가 한번 어퍼를 투명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겹치죠. 겹치는 부분으로 3mm 더 내려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프셋 이 면에 대해서 오프셋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얘를 왜 만들었느냐? 요 도면에서 보면 오프셋 되어 있는 요 부분하고 얘 기둥을 인터섹트 시켜서 교집합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하이드 보내고요. 하이드는 개념은 스왑을 가보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서트 바디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H가 가고 V가 가야 되니까 H가 이쪽이고 V가 이쪽이니까 얘를 변경시켜서 스왑을 변경시켜서 OK 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많이 본 장홀 여기 있습니다. 장호를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자, 이런 뭐 치수가 있는데 얘는 헷갈리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얘를 이렇게 주고요. 치수가 몇이죠? 3이죠. 여기 보니까 3입니다. 3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리고 폭이 5, 5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얘하고의 거리는 실제 요 3 더하기 5 더하기 3이죠. 그래서 11이 됩니다. 실제 간격은 11입니다. 그리고 폭이 1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이죠. 자, 3 일단 넣고요. 그 다음에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3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자꾸 건드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죠.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누르고 얘하고 H 누르고 반드시 H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바깥쪽의 라인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유는 3차원 요소를 2D에 끌었으면 우리가 아까 저번에 했던 프로젝션 의미처럼 여기 2D에 프로젝션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메모리가 더 많이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에서는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준은 반드시 이 노란색 축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메트리 하고요. 아직도 고정이 안 됐네요. 자꾸 흔들어 봅니다. 왔다 갔다 좌우로 그러네요. 그러면 V 이렇게 5를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패드를 양껏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OK 했습니다. 자, 얘를 3개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11 간격이죠. 저는 패턴 이용하겠습니다. 렉탱귤러 패턴. 렉탱귤러 패턴은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방향이. 얘를 어느 쪽으로 복사할 것이냐. 그래서 레퍼런스 디렉션을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주면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이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1번 방향, 2번 방향이 나오죠. 그럼 1번 방향은 위쪽인데 1번 방향은 필요가 없죠. 우리는 2번 방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방향 first direction은 instance 개수가 하나로 입력을 시키고요. second direction을 보겠습니다. second direction에서 3개 복사하는 거 3개 프리뷰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면 돼요. 프리뷰 자, 그리고 간격이 몇이냐 아까 했죠. 보겠습니다. 5 축과 축 사이의 간격은 3, 5, 3이니까 11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싱이 11이 되겠죠. 그리고 프리뷰 해주면 OK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이렇게 내보냈는데 좀 헷갈리죠. 메인을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퍼를 아까 우리가 만든 거를 이렇게 하면 교집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요 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어퍼하고 어퍼 2라고 해야 되나요? 어퍼 복사했는 거니까 어퍼 오프셋이죠. 오프셋 3으로 하고요. 반드시 여기 명령을 할 때는 언더바를 사용하거나 숫자나 영자를 사용해야 되지 특수키를 사용하면 에러가 뜹니다. 입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OK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은 그냥 기둥 실린더라고 하고요. 교집합 인터섹트 어퍼 오프셋 3 그리고 OK 합니다. 그러면 교집합에 딱 요 부분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파고들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remove main OK 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오퍼라는 게 지금 25% 지금 돼 있으니까 제가 오토로 바꿔서 그냥 다 쳐넣기 하겠습니다. 자, 메인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베이스 플레이트를 먼저 만들고 필렛을 줄게요. 그러면 인서트 바디 하나 더 만들고요. 다음 프로젝션 포인트 만들고요. 다음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항상 같은 위치가 좋겠죠. 헷갈리면 내가 헷갈리면 다른 사람 수정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보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기준을 정하고 모델링을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카티아는 좋은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충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져가 놓고 그 다음 치수를 주면 돼요. 자, 더 좋은 거는 대칭이니까 컨트롤 누르고 얘를 마지막으로 누르고 시메트리.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이죠. 대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이렇게 주면 고정이 되는데, 자, 도면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크기가 전체가 110에 5니까 120이죠. 여기 100, 여기서 여기까지 120. 그리고 요 끝에서 요 끝까지 60입니다. 60. 자, 60, 120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패드를 해주는데, 패드가 위쪽이 아니죠. 반대쪽이니까 화살표를 눌러서 반대로 가고요. 높이는 10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쳐지지 않았으니까 이름을 베이스 플레이트. 요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알아보기 쉽게, 수정하기 쉽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add main.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에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쭉 보면 하나의 덩어리에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실제 보면 이 패드에 정리하면 드래프트 주고 리무브 하고요. 다음 add 볼 하고요. 다음 처음에 계획대로 사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리무브 뺐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대줬죠. 자, 요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필렛 주는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필렛 주는 방법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큰 알에서 작은 알로, 그리고 움푹 패인돼서 튀어난 알로,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돌려가지고 적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필렛을 조금 많이 넣더라도 클릭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도면에서 먼저 R을 줄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R은 뭡니까? 여기에 들어간 R이죠. 여기에 보니까 R이 5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R이 5가 제일 크나? 아니죠. 여기 10R도 있죠. 여기 10R, 10R. 자, 여기 보면 10R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양측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4-R10이니까 1, 2, 3, 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R5, 그 다음에 R2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R1인데, 자, 보면 지시 없는 모든 라운드 R은 1로 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R을 먼저 줘야 되겠습니다. 자, 10R 1, 2, 3, 4. 근데 튀어나온 R보다는 들어간 R을 먼저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4-10R이라는 거는 4개가 변경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같이 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바를 먼저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R5를 줘야 되겠죠. 5 줬습니다. 그 다음에 R2를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R1인데, 자, R1을 보니까, 자,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여기
R이 안 들어가 있죠. 이 밑에. 나머지는 R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R을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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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법을 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폭 페인 R. 이를 같이 줬습니다. 얘는 지금 잘못 준 거죠. 밑에 엣지 R을 주는 건데, 엣지 1 주고요. 다음, 튀어나온 R. 왜냐하면 이렇게 주면 같이 변경되면 같이 변경될 수 있는 수정이 용이한 거죠. 그 기준으로 준 거고요. 자, 얘가 R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우선 이쪽에 R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쪽 R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리려면 이 R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면 원R을 먼저 여기 하나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R을 여기에 이렇게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R을 한번 주면 한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여기 R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줬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R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죠? 이렇게 주니까 하나, 둘, 세 개의 R로 이 전체를 다 줬습니다. 자, 잘못된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렛 주고요.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R 주고 R 하나, 둘, 셋 클릭, 또 클릭, 그 다음 또 클릭, 이렇게 또 이쪽도 줘야 되죠.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뭐 이런 식으로 주다 보면 다 줬는지도 안 줬는지도 모르겠고, 주다 보면 또 에러도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거를 잘 정리해서 내가 규칙 있게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계속 주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R을 돌리고 싶으면 여기하고 여기 R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어떤 거냐. 주다 보면 여러분들도 요령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R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끝쪽에 R을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R이 들어가면, 자, 파일, 세이브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R 주는 방법 중에 솔리드를 다루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했으면 싶어서 한 번만 재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줬는 R을 싹 다 지우고요. 지금 리무브 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add 되어 있는 부분이 세 군데나 있어요. 리무버가 두 군데 있고요. 그죠? 그러면 얘 리무브 되어 있는 부분도 따로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면 add도 따로. 자, 그 방법이 이겁니다. 근데 리무버는 좀 헷갈리니까 플러스만 해보겠습니다. 요 add를 딜리트하고 요걸 체크를 없애면, 여기에 체크를 없애면 볼이 지워지지가 않죠.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없애고 오케이. 다음 얘도 체크를 없애고 오케이 하면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오죠. 지금은 덩어리가 다른 거예요. 하이드 시키면 딴 덩어리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냥 바디 하나 만들어요. add 바디야. add만 다 모아놨습니다. add 1이라고 할까요? 네, 이름을 add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그럼 볼도 add를 add에 시키고요. 사이드도 add를 add에 시키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도 add를 add에 시켜버립니다. 그럼 리무브 되어 있는 이 상태에 얘에다가 add만 따로 메인에 시켜주는 거죠. 그래도 모양은 변함이 없죠. 대신에 추리가 굉장히 깔끔하죠. 이 add 안에는 add 되는 부분만 다 합쳐져 있습니다. 리무브도 따로 분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define in the work object를 하고 다시 필렛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10, 이쪽은 10이죠. 그리고 10 좋습니다. 그리고 RO 좋습니다. 이제 한번 줘보니까 자연스럽죠. 다음 나머지 부패인 부분 1, 다음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도록 여기 그 다음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한 번에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정할 수 있는 R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구분 지어서. 그럼 나중에 좀 더 편하겠죠. 수정하기도. 요게 이제 수정의 용이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를 파일 세이브 매니지먼트를 이용을 반드시 합니다. 세이브 매니지먼트 파일 세이브 매니지먼트 그 다음 자, 요 창이 뜨는데 자, 여기서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요.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자, 예를 들면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파트를 43번이라고 명령할까요? 뭐 여러분들 학번을 하는 게 좋겠죠. 이거 지금 제출을 할 겁니다. 제출을 제가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연습을 하는지를 어쩔 수 없이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제출하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학번 1, 2, 3, 4, 5, 6 그 다음에 언더바 영자 이름 그리고 OK를 하면 저장이 되는데 OK를 마지막에 누르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장 OK 하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파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요번 주 시간은 끝나가는데요. 먼저 오늘 했는 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오늘 연습을 했습니다. 요번 학기에는 어셈블리와 드래프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했던 거 43번 연습을 직접 해봅니다. 그리고 동영상 시범을 볼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페이지에 자세한 부분은 208페이지 파트 디자인 검은색 책입니다. 208페이지를 참조해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MS에 여러분들 작업한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했는 거를 제가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실력이 돌아왔는지도 확인할 겸 여러분들 이걸 꼭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열심히 지금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요거를 기회 삼아서 좀 더 자신의 실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책도 많이 읽고 연습도 많이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